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폰. 그동안 유족들의 이 조치에 따라서 이 포렌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폰을 풀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족들의 이런 휴대폰을 풀지 말라는 법원에 대한 신청과 별개로 이번 박원순 휴대폰이 풀리게 된 계기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알렸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당시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 여성의 대리인 전화를 걸었어요.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자, 박원순 전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이 드디어 박원순 폰을 풀어버린 겁니다. 자, 박원순 시장의 변사 사건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사 사건은 유족들의 반대로 박원순 휴대폰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서울 북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유출 의혹 사건, 이것 때문에 서울 북부지검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드디어 박원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기록입니다. 동아일보가 방금 박원순 휴대폰이 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박원순에게 이 피소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청와대일까요? 경찰일까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일까요? 자, 어쨌든 서울 북부지검 지금 박원순 폰을 포렌식한 결과 앞으로 정상적으로 수사에 나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해집니다. 자, 검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방금 보도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사건은 현재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입니다. 이것을 북부지검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변사 사건입니다. 이 부분인데 경찰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아마 성북경찰서일 겁니다.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 측의 준항고 재판,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 신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전히 포렌식을 못하고 막혀 있었습니다. 4개월째 법원은 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사 사건, 유족들의 반대로 핸드폰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북부지검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최근 포렌식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특종 같습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뜻밖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변사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이 피해 여성 전 여비서 A씨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느냐.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북부지검이 박원순의 업무용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서울 북부지검은 상당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포렌식 결과는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수사를 이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상대할 피의자 후보들은 청와대, 경찰, 서울지방경찰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찰청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또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나 경찰이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정치인, 이쯤 되면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일 겁니다. 정치인이 박원순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서울지검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대 추미애의 갈등으로 시끄러운 중국에 이 사건을 발표한다면 아마 또 엄청난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박원순에게 이 피소 사실을 알려준 것은 범죄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포렌식이 성공했는데도 이제야 보도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자,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유족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한 변사 사건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렌식은 시민단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북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경찰청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포렌식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북부지검이 경찰이 가지고 있던 박원순 휴대폰을 뺏어버립니다. 압수수색에서 가져가서 한 겁니다. 지금 경찰청도 상당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수사 기밀 유출을 책임자가 경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본청이든지 서울지방경찰청이든지 아마 휴대폰을 뺏겼기 때문에 상당히 기사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와대는 또 어떨까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이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박원순 전 시장에게 알렸다. 처벌됩니다. 자,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은 지난 7월 24일 서울 북부지법에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고,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사 사건과 관련된 휴대폰 포렌식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지검이 바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으로 큰일 났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 기초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서 정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의 키맨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생각과는 영 딴판입니다. 자,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발언을 놓고 진실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룸살롱 접대를 검사 3명한테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이제 2개의 날짜를 복수로 지명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시사저널이 오늘 보도한 이 녹취록, 김봉현의 목소리가 있는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봉현은 이 검찰 수사를 피해서 도피 중인 지난 3월 측근에게 여당 정치인에 대해 폭로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강기정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지목받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 광주 MBC 사장이었던 이강세 대표에 대해서 잠실에 몇백만 원짜리 월세 집을 마련해 주고 500만 원짜리 카드를 주고 차를 주고 이런 발언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지 않던 자유로운 몸인 도피 중의 김봉현은 이렇게 여당 정치인을 집중 폭로하라 그러면서 이 룸살롱 사진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들으면 이름 알 수 있는 여권 실력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정황을 보면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이 구명을 하기 위해서
이 여권 실력자 자신들이 로비를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렇게 많은 거 갖고 있어. 나 건드리면 니들 큰일 나? 다쳐? 그러면서 이런 여권 실력자에 대한 사진 또 뭐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겁니다. 지시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녹취록에. 그래 놓고서 검찰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풀었는데 뭐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강기정을 뭐 잡게 해주면 보석으로 석방해 준다더라,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과 자유로운 신문이었던 도피중이었던 김봉현의 녹취록 내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추미애 장관 큰일 났습니다. 범죄 혐의자, 사기꾼 혐의자의 말만 믿고 이렇게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김봉현의 말. 자, 김봉현 전 회장 두 차례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관련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 검찰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 폭로하라 이렇게 지시한 구체적인 멘트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검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 전 회장이 도주 중이던 올해 3월 20일과 체포되기 3일 전인 4월 20일에 이루어진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자, 김 전 회장의 체포 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3월 20일 최측근 A씨에게 여당과 관련한 로비 정황을 언론에 흘리라고 지시합니다. 김봉현,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테니까 일단 여러 개가 있다 하면서 기자한테 던져줘. A씨, 예. 김봉현, 그래갖고 그 빨리 얘기하라고 해. 너무 뜸들이지 말고 밥 타니까 아끼다 똥 된다. A씨, 알겠습니다. 예. 김봉현, 응, 기자가 그럼 스토리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GXXX 걔가 지네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팀이 돼갖고 파트를 나눌 거 아니냐? 취재 파트를. 그러니까 너무 뜸들이지 말고 던져주라 하라 말이야. 이 말이야. 형 얘기는 지금 시간 싸움이니까. 이런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녹취록도 이렇습니다. 김봉현, 2016년 초까지인가 돈이 수억대로 왔다 갔다 했다고 이강세 계좌로만 뭐 그것도 뭐 있을 거라고 언론에 얘기해. A씨, 예, 알았습니다. 김봉현, 일단은 그 계좌에 그 XX 계좌로 막 넣어줘 버렸으니까 형이 쓰라고.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런 거 실제적으로 계좌를 까버리면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구가 저기 이강세 고대 동문들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강세가 꾸준히 관리해온 걸로 해. 해외 출국 기록 따져보면 저 특히 XXX 리조트를 많이 가는 걸로 나와. 거기에 이강세가 이제 로비하러 가는 거야. 뭐 있는지 저 고려대 인맥들 동원해가지고 일을 보려고 해. 그리고 이번에 광주 MBC 잘리고 나서 오갈 데 없다 해갖고 여기 지금 서울에 데려다가 지금 자리 다 해준 거고 집이랑 다 해준 거고 지금 잠실 몇백만원짜리 월세 나가는 몇백만원짜리 아파트에 차량 고급 세단에 봉급 600에 법인카드 500짜리에 비용을 해줄 건 다 해준 거지. 이해됐지? 자, 이런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자, 김봉현 전 회장은 최근 두 차례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대충하고 오로지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조사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10월 16일 옥중 편지를 통해서 자,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줬다고 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 금액 엄청 키워서 구형 20년 30년 준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장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수억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배지도 달아보지 못한 그냥 검사 출신의 지역위원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9일 검찰총장이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봉현의 옥중 진술에 기초한 겁니다. 그 김봉현의 말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김봉현 회장 주장엔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자유로운 몸이든 도피 중에 이렇게 여당 정치인을 까란 말이야, 언론에 흘리란 말이야, 이렇게 지시했던 것이 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김봉현 회장 스스로가 지난 3, 4월 달 이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 등에 진짜 흘리고 다닌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지시로 이렇게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 정보를 흘렸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보입니다. 자, 이미 기자들은 김봉현 측근들로부터 사진도 받고 내용도 받고 다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상호 전 위원장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의 발언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이상호 전 위원장에게 돈을 준 사실과 룸사롱에서 함께 술 마시며 찍은 사진을 언론에 보내라고 해서 박모 씨 등을 통해서 언론에 뿌렸다,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 뿌려라 말이야. 뿌려. 그게 바로 이 지난달 재판에서 나온 김모 재무이사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이상호 위원장하고 돈을 준 내용, 룸사롱에서 술 마신 사진을 언론에 뿌렸다. 실제로 이상호 위원장과 룸사롱 사진은 언론에 뿌렸다고 합니다.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김 전 이사는 검사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협박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들, 그리고 이 법원 재판에서의 증언, 이걸 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여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사실을 뿌려가지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자 이번에는 엉뚱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합니다. 검찰개혁을. 범죄 혐의자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거는 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여당 정치인만 불라고 한다. 강기정 잡으면 뭐 어떻고, 이걸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검사입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까지 엮으려는 이 음모. 자,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장관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김 전 회장은 4월 체포 직후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로비 수사부터 해달라면서 관련 진술을 모두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강기정에 대해서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 라임 감사 무마를 위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5천만 원을 이강세를 통해서 보냈다, 이런 진술을 다 그때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도 김봉현은 직접 그런 진술에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 현금 무슨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이강세를 통해서 보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 증언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검찰이 강기정 잡으라고 했다. 이거 사실 맞을까요? 물론 예단하지 않겠습니다.